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제 수업의 대표 수강생, MBC 라디오 북클럽 진행자이자 북튜버로 활동 중인 김겨울 작가, 오늘도 출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겨울입니다. 네, 오늘 수업도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 검색하시면 직접 저희 수업 장면도 보실 수 있고요. 댓글로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 의견 보내주세요. 프로파일러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의 사건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는 운전자입니다. 운전자요? 네. 차 운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광주에서 있었던 10대 무면허 운전자의 교통사고인데 예. 이 운전자가 누구인가를 놓고 아직도 사건이 명확히 정리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오늘 표디에게 프로파일링을 의뢰합니다. 네, 이게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일단 지난해 여름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때로 좀 돌아가 볼까요? 네. 지난 2020년 6월 20일 광주 서구 풍암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새벽 4시 23분에 도로에서 한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시작을 합니다. 어허. 그러다가 마주오던 SUV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역주행 차량을 보니까 면허가 없는 10대 고등학생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중에 4명은 경상이었고요. 딱 1명 A군이 머리를 크게 다쳐서 지금까지도 의식 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명확한 사고 목격자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될 운전자가 누구냐를 놓고 지금 이 의식불명 상태인 A군이 지목이 됐는데요. 새벽 4시 23분이다 보니까 네. 다른 목격자가 없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함께 차에 탔던 다른 학생들에 따르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하긴 했지만 사고가 나는 시점에는 A군이 차를 몰고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경찰도 A군의 신발이 운전석에서 발견된 점과 이 같은 진술을 근거로 A군을 운전자로 특정해서 검찰에 넘겼는데요. 예. A군의 부모는 이 경찰 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하. 사고 차량을 보니까 운전석 쪽은 손상이 적었고 조수석은 거의 찌그러진 수준으로 심하게 파손이 됐거든요. 네. A군이 홀로 큰 부상을 당했다면 가장 타격이 컸던 조수석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네. 또 A군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안전벨트 흔적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차량 오른쪽에 앉아야 생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도 했습니다. 또 경찰의 여러 가지 부실 수사 의혹도 제기를 했는데요. 네. 현재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로 현재 시한부 기소 중지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아, 예.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수사의 원칙입니다. 수사 원칙이군요. 네, 이 사건은 뭐 강력 사건은 아니고요. 네. 5명의 함께 동승한 친구들 중에 누가 사고 당시 운전자였느냐 이걸 밝히는 건데요. 네. 그 부분은 사실 이 수사의 원칙이 3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네. 3S라고도 하는데 네. 스피디 이니시에이션, 신속하게 수사 착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scene preservation, 현장을 보존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support by the public, 주변의 도움을, 지원을, 지지를 받아야 한다. 네. 이것이 이제 수사의 3원칙 3S라고 해요. 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이러한 목격자가 없고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의식을 잃은 사람이 피의자로 몰려 있고 그렇지 않은 3사람이 1명을 지목하는 네. 이런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3가지 원칙이 지켜지는 것인데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면 이 3가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거나 네. 혹은 제대로 지켜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뭐 심정적인 억울함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진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 여러 가지 저희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일단은 이 A군 부모의 주장대로 사고 시점의 운전자가 다른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지금 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시는 걸까요? 당연히 열어놔야죠. 네. 당연히 열어놔야 되고요. 이 사건은 사실 법정에 기소가 되었다면 법정에서 증거 네. 그리고 전문가 증인들의 진술 이런 것들로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질 만한 요소가 많고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 사법적 정의가
진실이 판명이 되겠죠. 그게 실제 절대적인 진실이냐?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네. 인간이 할 수 있는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의 종합으로서 네. 과연 이 A군이 의식을 잃은 A군이 운전자로서 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이 갈려질 텐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 입장에서도 이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의식이 없는 상태니까. 그렇죠. 거기다 부모님들도 동의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 물리적, 과학적 증거가 충분히 갖춰졌다라고 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물리적 증거의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고 차량을 보면 운전석 쪽은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조수석 쪽은 굉장히 심하게 찌그러져 있거든요. 네. 이 차량의 상태를 봤을 때 어떤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건 기본적으로 제 영역은 아니고요. 네. 교통공학 또는 물리학 측면에서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네. 그 부분은 그 전문가들께 맡기고요. 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 있어요. 뭐냐면 다들 차량은 운전해보거나 승차를 해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사고는 많이 목격도 했고 사고 현장에 대한 보도들도 접해봤죠. 네. 외적인 손상, 어느 쪽을 충격해서 외적으로 어떤 손상이 일어났느냐와 네. 내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한 번의 충격으로 그 부분의 어떤 차량의 외부분이 내부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네. 승차하고 있는 사람에게 충격하고 그래서 손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손상의 부위와 그런 충격 부위 간의 접합의 흔적이 상처에서 발견이 될 것이고요. 네. 그런데 두 번째, 이 교통사고는 꼭 그렇게 직접적인 충격으로 상처가 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이후에 2차적, 3차적인 네. 흔들리고 움직이고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사람의 몸이 앞으로 뒤로 그리고 차량 내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네네. 뭐 핸들이라든지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것들과 또 2차, 3차 충격하는 문제가 있고 네. 안전벨트를 차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차고 있는 상태에서도 과연 그것이 얼마나 제대로 탄탄하게 조여져 있느냐 어느 정도의 이격거리 움직임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한 가지로 단정할 수만은 없다라는 네. 부분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사건에서 경찰이 의존할 수 있는 이제 뭐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를 봤을 때 그 중에서 또 중요했던 것이 진술인데요. 예. 이 담당 경찰이 A군을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 뭐 충돌 직후에 차 안의 구조물로 운전자가 부상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동승자 4명이 세 차례의 조사에서 일관되게 A군을 지목했다고 밝혔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늘 이제 우리가 범죄 수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논의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범죄 사건에서의 진실은 꼭 다수결인 것만은 아니다. 여러 사람이 다수가 이렇다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특히 이 사건은 이해관계가 갈리잖아요. 네. 누가 운전자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대한 이건 무면허에다가 중앙선 침범 네. 이라는 그 중대 위반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거기다 이제 신체적 손상도 야기가 됐죠. 네.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세 사람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진실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가 되느냐 네. 여부 또 하나 가능하다면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또는 뭐 좀 더 나아간다면 최면 수사라든지 네. 라는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그 진실의 진위 여부는 좀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 사건에서 한 명이 이렇게 의식불명이고 나머지 관계자들의 진술이 증거로 있을 때는 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들이 있나요? 말씀하신 거짓말 탐지기를 비롯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거짓말 탐지기나 최면 수사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네. 다만 이제 수사를 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술의 어떤 신빙성을 수사 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황 증거는 충분히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사건들은 현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차량이라는 네. 물리적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술에만 의존할 사건은 아닌 거죠. 그 진술이 과연 객관적인 정황, 네. 물리적인 증거, 과학적인 분석 증거와 일치하느냐 여부를 비교 분석하면 그 진술의 어떤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죠. 네. 그 범죄 심리학자분들이 이렇게 진술 분석 같은 것도 하시던데 그런 것의 도움을 이제 빌려서 볼 수도 있는 사안인 것이겠죠? 네, 그 진술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진술 분석보다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 증거와의 비교 분석이 훨씬 더 어떤 타당성 그리고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보다 명확한 네. 기준이 되죠. 지금 물리적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이 6873님께서 사고가 난 곳이 CCTV가 없는 곳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CCTV라든지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어떤 지문 감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의 초동 수사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A군 부모의 주장에 따르면 이 탑승자 전원에 대한 지문 감식이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두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운전석과 보조석에 앉은 인물의 얼굴이 찍힌 CCTV가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다라는 등의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 네. 경찰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 앞서 말씀하신 수사 원칙에 있어서의 어떤 부족함도 있었던 걸까요? 알 수가 없죠. 이건 일방적인 현재는 주장이고요. 그렇죠. 피해 부모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의심스러우실 것이고 네. 그건 당연합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네. 자녀가 이렇게 심각한 1년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는 부상을 입었는데 네. 거기에 더해서 이번 사건의 형사적 책임까지 지라고 한다니 네. 감당하기 어렵죠. 부모로서는. 그렇죠. 그런 심경으로 들여다보면 모든 것들이 의심스럽습니다. 네, 네. 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의 이 세 원칙이 지켜졌다면 그건 부모님께 이 세 번째 원칙, support by the public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수사 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수사라는 게 과학수사, 강력수사, 피해자 신문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네. 피해자나 목격자나 사건 관련자들께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설명해드리고 또 증거에 대한 그런 제시도 해드리고 네. 그렇게 해나가는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이제 문제 제기와 논란 그래서 수사에 또 다른 방해 요소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일단 앞서 두 가지 과연 신속하게 수사에 임했느냐 그것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그리고 현장 보존이 잘 되었느냐 그래서 지문 감식 이야기를 하셨지만 5명의 지문은 어디 가지 않거든요. 언제든지 그 5명의 지문이 확인할 수 있지만 차량 내에 있는 지문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네. 차량 내 운전석에 있는 지문, 핸들에 있는 지문 또는 조수석에 있는 지문 네. 이런 것들이 다 확보되었느냐 되었다면 이건 현장 보존과 현장 수사가 잘 된 것이고요. 안 되고 차량이 폐기되었다면 이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일단은 어쨌든 시한부 기소 중지 상태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진술과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는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인데요. 네. 그러면 이 A군이 의식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운 걸까요? 좀 기다리는 것밖엔 방법이 없나요? 시한부 기소 중지의 사유가 그 A군 피의자의 의식 회복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이제 보다 기소하기에 충분한 네. 물적 증거, 그 A군이 운전자임을 기소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네. 그 혐의가 입증되느냐의 여부도 또 하나의 기소 중지 사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마도 과학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국과수도 일단 감정을 하긴 했지만 네. 조금 더 교통 과학에 대한 그런 검증과 혹시라도 더 추가적인 그 입증이 가능한가에 네. 대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A군의 어떤 상태에 진척이 있고 네. 의식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테고요. 그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여진다면 아마도 과학적인 검증을 더 할 수가 없을 정도로까지 다 한 이후에 네, 네. 그때는 아마도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A군 부모의 의혹 제기 때문에 사실 보강 수사가 있었는데요. 이 보강 수사를 통해서도 A군으로 특정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네. 운전석 아래에서 A군의 혈흔이 발견이 됐고 네. 조수석 안전벨트에서는 다른 동승자의 옷 성분과 유사한 섬유 조직, 저희가 그때 섬유 조직 얘기했었는데 네. 이 섬유 조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 보강 수사 내용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5명이 서로 번갈아 운전을 했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사고 당시에 이제 A군이라고 하는 건데 네. 조수석 안전벨트의 섬유질은 그 당시에 묻었을 수도 있고 그 전에 묻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A군의 혈흔 역시 운전석에 있어야만 그곳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조수석인 다른 곳에 있었을 때도 흔들리고 충격받고 또는 뭐 이렇게 혈흔이 네. 앞으로 분출 비산되는 상태에서 운전석 아래로 갈 수 있는 방법. 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재구성을 해봐야만 과연 어떻게 해서 그 혈흔이 거기서 발견되었는지, 운동화가 네네. 왜 거기서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어깨 오른쪽에 그 안전벨트의 흔적이란 것이 꼭 네.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있어야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운전석에 있다가 충돌 이후에 다른 방향으로 몸이 움직이면서 그렇게 날 수도 있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검증이 되어야만 하겠죠. 그게 안 된다면 법정에서 아마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네요. 네, 그러네요. 네, 과학적으로 좀 더 많은 조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프로파일러 수업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네. 차량은 잠재적인 흉기입니다. 네. 정말 이번 사건으로 우리 절대로 무면허나 음주운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다른 사건으로 수업 이어가죠. 지금까지 프로파일러 수강생 김겨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